7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은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뭐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 먼저 보시면요. 가조건은 fx의 절대값을 이렇게 딱 취해놓았는데 그게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딱 취한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봐봐.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딱 끊어진 부분은 어떤 얘기야? 전부 다 그렇게 상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계속. 근데 m개의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최대값을 가지는 함수를 f1x라고 하자. f1x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봐봐. 여기가 fx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운 거고 이 함수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막 이게 fx는 플러스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얘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냥 y는 x인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잔 말이야. 오케이? 그려놔서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는 함수가 있어. 뭐 있는 거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럼 원함수에 대한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말이야. 자, 잘 봐, 얘들아. 자, 그럼 얘를 딱 봤었을 때 말이야. 얘를 딱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 봐봐.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될 테고요. 근데 지금 0에서 중근, 0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중근 가중에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고 1간 점에서는 근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걸 먼저 생각했었어요. 잠깐만 얘들아. 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쓰이지 않더라도 니네가 이제 습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다 계속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기 값이 지금 몇이 나왔니? 0이 나왔지. 여기 값이 지금 몇이 나왔니? 1이 나왔지. 그럼 너희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거는 이 문제에서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비율 관계다,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런 것들은 적분, 넓이 공식이다 이런 것들은 니네가 그냥 그림 개형을 딱 봤을 때 머릿속으로 이거 하고 그냥 딱 바로바로 생각이 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면 안 돼. 봐봐. 문제를 딱 보고 뭘로 풀까 비율 관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3차함수잖아.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지금 접선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그냥 비율 관계를 바로 생각을 했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변곡점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최소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난점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리고 여기 최대값 그리고 원래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났었겠지. 그래서 만난 점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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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된다는 거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변곡점의 x좌표는 지금 3분의 2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값을 갖는 x좌표는 3분의 2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얼만큼 가지고 있을 거다, 실전에서 쓰지 못할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보면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해달란 말이야.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그냥 형태만 그려놓은 거고 얘를 전체에다 절대값을 때려서 위로 올려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거 절대값 시켜서 위로 올려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잠깐 얘들아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인 거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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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었지. 노란색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이기 때문에 총 8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야 정상이지만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뭘 줬냐면 fx가 전부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가 얘랑 얘를 쓰게 된다면 여기서 미분 불가해. 얘랑 얘를 쓰면 여기도 미분 불가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에서 아래 걸 썼으면 무조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위에 걸 썼으면 아래 게 무조건 그냥 결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딱 4개에 대해서만 케이스가 진행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그림들을 제가 하나씩 그려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 다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 다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 다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보이는 말이야. 자, 잘 봐. 일단 위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럼 그럼 여기가 위가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위 갔으니까 위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음 아래도 한번 가보자. 아래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찍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위, 아래. 그럼 얘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위, 아래. 이렇게 되는 함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아래, 위. 그럼 얘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떻게 돼야 돼,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를 가져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줬냐면 최대값을 받는 함수라고도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최대값을 받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이 딱 되니까 이 문제가 난이도가 확 떨어지지. 오케이? 최대가 아니고 극대 아니에요?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안 했어? 근데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범위 주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특정하게 x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네. 그러면 무조건 실수 전체로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실수 전체에서 다 봤을 때 그럼 최대값이 어떤 걸로 특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범위 전체로 봤었을 때 이거 무한대기 때문에 이거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특정되지가 않지. 그럼 얘 하나만 딱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겠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가 최대값을 받는 그래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바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또. 그러니까 케이스는 4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된 거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앉았어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거잖아. 얘들아 봐봐. 아래쪽으로 있었던 원래 노란색 그래프가 이거지. 원래 문제에서 주어졌던 식이었었잖아. 그치? 근데 얘를 밑에서 위로 적어 올렸던 거 아니니?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갖는 극 소값이 그대로 적혀서 올라갔으니까 극 대값으로 그냥 가버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극 소값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네. 그럼 원함수 여기다가 지금 극값을 갖는 x의 값이 3분의 2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3분의 1을 이렇게 딱 대입시켜버리게 되면 아마 음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거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여버리게 된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극대값. 어디서의? 여기서의 극대값. 그게 바로 최대값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었던 아이들도 있을 거야. 있을 수 있어. 다 집어치고요. 딱 이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거고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시작. 10번 아주 살짝만 건드려달라고 했으니까 진짜 살짝만 건드려둘게요. 보세요. 최고참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었는데 F'0이랑 F'2랑 같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일단 오케이? 그럼 뭐야? 1이 대칭축인가? 네. 그지? 이거 미분시킨 함수를 보게 된다면 2차 함수잖아.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1에서 대칭축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미분시킨 건 3에 대해서 x-1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뭐 상수 붙을 수 있지. 플러스 p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 근데 f'x에다 x를 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건 그냥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지. 기함수 그냥 전부 다 때려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함수만 살아남으면 된다. 대충 이 정도까지야. 뭐 더 없는 거 같아 이거. 오케이. 12번이 이제 조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문제들 중에 약간 좀 하이라이트를 집어넣었던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선수 과정으로 내가 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중2의 시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 얘들아. 너희 지금 중2다, 중2 새끼들아, 안 봐봐. 중2병 그 걸리는 그 시기야, 지금. 봐봐. 자, 여기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냐면, 좀 촬영하고 있니? 하고 있지? 봐봐. 그러니까 중2 때 너희들이 한창 이제 닮은병에 걸렸었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면 다 닮은으로 풀었었거든. 이게 애들이 기하 파트에서 첫 번째 좌절을 겪는 파트야. 아니 막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만 어디다 보조선을 그리면 닮음이 되는데 보조선을 찾으래.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문제를 보고 막 습득해야 되는 그런 파트였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 어떤 거 했었냐면 봐봐. 여기가 A대 여기가 B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닮음이. 그럼 닮음비가 A 대 B라고 나오게 된다면 넓이비는 어떻게 나오니?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이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왜 그러냔 말이야. 왜? 아니 도대체 왜? 닮음이라는 건 말이야. 밑변의 길이의 B도 A의 B고 높이도 A의 B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를 기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라고 갔던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A배, 여기도 B배, 여기도 A배, 여기도 B배. 그러니까 A 제곱 대 B 제곱의 B를 무조건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었고 닮음이라는 건 말이야. 부피가 나오게 된다면 A 세제곱 대 B의 세제곱 이렇게 갔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애들이 바로 이걸 한창 이제 배워서 애들이 미친듯이 배웠어. A 대 B면 A제곱 대 B제곱 막 이것만 계속 달달달달 외우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형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 여기가 2대 여기가 3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3분의 길이가 2대 3이 나왔으니까 넓이의 비례는 4대 9가 될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이거는 밑변의 길이만 지금 2대 3인 거고 높이는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넓이의 비 S1이랑 S2를 보게 되려면 S1 대 S2도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2대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걸 애들 닮으면 계속 공부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더 이쪽에다 강조를 더 많이 하지. 애들 닮으면 진짜 이거 닳고 달아서 다 그냥 다 알아. A 대 B는?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요? 이거 그냥 기계처럼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애들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자, 봐봐. 1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의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나왔지. 자, 이렇게 지금 원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대충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힌트들을 좀 여러 가지 줬어. 뭐를 줬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어떻게 돼 있어? A 성분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DA의 성분의 길이가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선 그어서 교점이 만났대? 이렇게 선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갔어. 그래서 교점이 만났어. 근데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했니? 넓이 B가? 2대 3. 잠깐만. 넓이 B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를 2P랑 여기를 3P라고 이렇게 놓을게. 이게 조금 더 편하게 될 테니까. 오케이? 3분의 B를 알는 건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다음. 근데 결정적인 힌트를 주어줬네요. 뭐를 주어줬냐면 사인에 무슨 각 어디니? 불러줘봐. B 뭐? P 네? B C 씨 각이 이게 뭐야? BAD BAD 이 각과 사인의 무슨 각? 잠시만요. 진짜 뒤진다. 조건이 두 개예요. 이 새끼들아, 야, 저기 똥띠 차려라. ABC 각 ABC, 오케이. 이것과 CDA 각 사인 뭐? CDA CDA. 잠깐만 얘들아, 봐봐. 이걸 딱 보고 나서 너희들이 일단 두 가지 힌트를 얻었었어야 돼. 뭐냐면 첫 번째 집중 잘해야 돼. 이걸로 일단 얻을 수 있는 거, 이건 뭐를 얘기한 거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식으로 나오면 조건이 어떻게 나왔을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사인이라는 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도형 풀 때, 특히나 이제 상함수 활용해서 워낙에 많이 쓰는 개념이었었어. 왜냐면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의 부호가 똑같았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예각으로 여기가 둔각으로 나왔어. 사인 값은 어차피 똑같은 걸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활용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봐봐. 여기에 사인 값이랑 여기에 사인 값이 지금 같다고 얘기를 했지. 그 말은 그것만 딱 보고도 너희들은 난 지금 원을 그리고 시작했잖아. 사실 이 조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 사인 값이랑 이 사인 값이랑 같다는 얘기는 대각이 사인 값이 똑같다? 이거 뭘 어쩌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얘가 셋하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물론 각이 아예 같은 값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도면 여기 40도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조건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피해 갔었어야 돼. 오케이? 원래 처음에 그것까지만 딱 봤었을 땐 여기 사인 값과 여기 사인 값이 똑같다. 그 말은 얘 각이랑 얘 각이 똑같거나 혹은 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네. 괜찮지? 봐봐. 자, 그랬을 때 단 어디랑 어디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니? A, B, C 각이랑 뭐라? CDA 각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어줬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정들은 뭐가 있겠느냐? 각 A, B, C 있지? 플러스 각 CDA. 더해서 파이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그러면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대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제 공부할 게 있는데, 내 말 한번 살짝만 한번 들어봐 볼래? 이게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봐볼래? 얘들아, 봐봐라. 얘들아.
지금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의 비가 지금 2 대 3인 거 맞아? 네. 네.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 3분의 길이 대 여기 3분의 길이가 2 대 3인 것까지 알아낸 거 맞아? 네. 잠깐만 봐봐. 그러면 이 삼각형을 한번 가볼까? 그럼 여기도 그러면 여기 넓이가 2K라면 여기도 이 새끼야 K라고 뭐 쓰는 거야? 2K라고 하면 여기는 3K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네. 잠깐만 이거 2S라고 하면 이거 3S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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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그럼 잠깐만 하필이면 여기 사인 값이랑 여기 사인 값이 같다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 우리가 얻어냈어 그리고 다른 조건으로 나왔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코사인의 A 값과 코사인의 C 값을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것도 한 가지 힌트가 될 수가 있지 이거 뭐야? 어떤 도형 나왔을 때 우리 이거 딱 봤었어 내가 이제 기억력의 싸움이라고 했냐 안 했냐 이 새끼들아 이제 이런 거 딱 보면은 나 뭐에서 이런 게 나왔었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니까 얘들아 네. 이거 내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각이 A고 여기가 각이 C라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코사인 값이랑 여기 코사인 값 구하면 마이너스 붙잖아 그거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오케이? 사실은 이 말도 여기 두 개의 합의 180도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던져주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죠? 일단 이 생각은 하고 나서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자 그럼 여기가 2S 대 3S라는 걸 알았고요 여기가 2K 대 3K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요 그럼 다시 여기는 이 삼각형을 넓이를 구해버리면 그러면 2의 S 플러스 K가 되겠네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린다면 3의 S 플러스 K가 되겠네 그럼 이 넓이 대 이 넓이도 그럼 2 대 3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얘 대 얘의 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딱 이성질 하나밖에 안 썼어요 이성질 됐죠?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뭐지? 한약이지 한약 한약에 보면은 처방전 쫙쫙쫙 나와있는 그 표지 되게 예쁘고요 보세요 15번을 보시면 근데 얘들아 진짜 이거 열심히 만들었거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 맞지? 잠깐 줘볼래? 딱 줘볼래? 얘들아 잠깐만 이거 민망하다고 했던 새끼들아 이렇게 적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지마 알았냐? 표지 이렇게 보여줘 진짜 열심히 안 들었고 되게 그냥 내가 지금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거죠 이거 진짜 꿀자료야 얘들아 어디서도 이렇게 안 해줘 새끼들아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해 새끼들아 그러니까 표지도 좀 사랑해주세요 자 보세요 얘들아 15번을 보시면은 15번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봐봐 한약 15번을 보시면 y는 2x의 세제곱 y는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0x 플러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m의 직선의 개수가 한 개가 봐봐 접선이 한 개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들아 잠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주는 경우도 있냐면 봐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자 접선의 기울기의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최소가 이딴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대값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오케이?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 F'에다가 0이라는 것과 F'이라는 게 2라는 게 같다라고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그럼 뭘 줘준 거랑 똑같다? 오케이 F'X의 뭐를? 오케이 대칭축 잠깐 F'X에 대한 대칭축이라는 건 F의 2'이 0이 나온다는 얘기랑 사실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한 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3차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둘이 같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F'X 3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0 맞는 거 여기 0 맞는 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0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 병점이라는 얘기랑 어차피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병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병점을 알려주는 병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에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너희들한테 그럼 변곡점의 x좌표를 너희들은 어떻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니?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니? 이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자 아예 그냥 준비가 안 된 아이들
이렇게 풉니다. 보세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일단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이거 변곡접선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들 보면 알겠지만 아마 19번에 나왔었을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19번이면 얘들아 생각해봐라. 22번까지잖아. 어? 19번이면 사실 이건 중플러 라인에 있는 문제인 거야. 왜? 계산하기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계산 연산에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 애들이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자, 1단계 봅니다. 1단계. 일단 접선이 하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를 구하게 되겠어? 도함수를 구하게 되겠지. f'x를 구합니다. 근데 접선이 하나가 나온다? f'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f'x에 접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3차함수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를 미분시켜버렸으니 어쨌건 간에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지나는 이렇게 2차함수 풀어져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어쨌건 f'x가 지금 접선이 하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이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 옛날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하수. 그리고 두 번째 조금씩 올라갑니다. 두 번째, 아, 변곡접선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변곡접선. 자, 보통 이제 이게 3등급이야. 2등급. 변곡접선이라는 거 알았어. 아, 두 번 미분시키면 0이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 오케이. 두 번 미분시켜보면 이거 3 곱해서 6 됐고, 그리고 2 곱해서 12가 되겠네. 이거는 1 곱해서 12가 되겠네. 아, 이래서 변곡점 갖게 되겠다. 오케이. x가 1에서. 그럼 이래서 이제 변곡접선을 구하고 있어요. 1을 대입시켜버리면 총참수. 자, 이게 2등급. 자, 이제 1등급 갑니다. 1등급은 이건 딱 보고 나서, 아, 변곡접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변곡접선이라는 건 말이야. 개념이 이런 거였었지. 1등급은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있었으면 3차식이랑 1차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만난 점이 지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쨌건 이건 차이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하나의 함수 fx에서 하나의 함수 gx를 빼버린 식으로 한번 가보자는 말이지. fx-gx 이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쨌건 여긴 중근 가졌고 여기 하나의 근을 가졌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결정이 돼 있으니 그냥 쓸게. 그럼 얘는 x-알파라는 것과 x-베타의 제곱이라는 게 나왔던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아 근데 변곡접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3차식이 이렇게 있는 건데 직선 하나가 여기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 3번 접했다는 얘기다. 아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또다시 차이함수의 개념을 보게 된다면 fx-gx라는 이 식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몰라. 내가 더 a라고 놓을게. 그렇지만 이게 3개의 3중근을 가졌기 때문에 x-p전주의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얘가 딱 나와 있었어. 근데 얘를 딱 보고 너희들은 그냥 이게 1등급 정도가 되는 아이였었다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가 있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 쟤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x-1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봐봐. 이거 직선의 방식이랑 어쨌건 같다라고 놓는다는 말이야. 얘를 이항시키면 얘는 둘밖에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죠? 얘네 둘은 변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수로 묶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묶게 되겠지. 그러면 x-1의 세제곱이 되어야지만 그럼 제가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까지 했었으면 문제 너무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를 풀어버리게 된다면 얘는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변곡접선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제가 지금 10x잖아? 그럼 6x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4x가 나와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3이잖아? 그럼 이건 플러스 5가 나오게 되겠지? 변곡접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풀어야 되는 과정은 당연히 얘야. 그리고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최소한 이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걸 그냥 풀려고 했었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까지 했었으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검사는 안 하겠지. 근데 얘를 풀면은 이건 완벽하게 그냥 암산으로 때려버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를 딱 보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데가 될 거야. 원래 1, 3, 3, 1 이렇게 됐었을 테니까 여기가 2가 나왔으니까 2, 6, 6,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4x가 나와서 없어지면 되겠고요. 여기는 5가 나와서 없어지면 되겠지. 라고 사실은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됐어? 그리고 얘를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 1번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걸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거고, 봐봐.
3차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3차함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변곡적성을 내가 하나 다시 선명하게 이렇게 딱 그려버렸어.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봐봐. 이렇게 변곡적성을 그려버리게 된다면 영역 자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갈라지게 될 거란 말이지. 자, 여기 접선 몇 개? 세 개. 여기 접선 몇 개? 세 개. 여기 접선 몇 개? 한 개. 여기 접선 몇 개? 한 개. 변곡 접선 한 개. 나머지는 두 개.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기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는 알았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활용되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준킬로라인에서 나오는 문제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1,K에서 접선이 3개다.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좌표만 지금 1이라고 알려준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X가 1이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럼 니들한테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원함수에다 대입시킨 값이랑 변곡 접선에다 대입시킨 값이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변곡점 이거 접선이 3개가 나온다. 이거를 지금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애들이 이거를 모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말이다. 임의의 위에 있는 점 T, FT라고 하고 접선의 방식 구해버려. 오케이? 그리고 1이랑 K 대입시켜. 그럼 T랑 K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거 또 다시 K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가지고 또 함수 구해. 그럼 극대값 극소값 구해가지고 사이 있을 때 세점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렇게 풀라고 나오는 문제 자체가 아니야 구성이. 알았냐?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기억력의 싸움이라고 그랬지. 이제 얘네들은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아 이거 활용하는 거 뭐 있었다. 아 이건 이렇게 풀란 얘기다.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란 말이지. 정리 살짝 해주세요. 시작. 그리고 다음은 19번이었었죠? 19번도 다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없지만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애들이 까먹는단 말이야. 속도 가속도 이쪽 파트들은 미분에서도 나오고 적분에서도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자, 이게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 안에서는 다항함수 1대밖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서 뾰족점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걔네들이 오히려 난이도가 더 낮아요. 자, 지금 현재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다항함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주어지는 함수가 맨 위에 있는 위치 관련된 함수, 그럼 3차 함수가 가장 많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걸 또다시 미분시키면 2차 함수가 되고 아니면 얘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비율 관계라든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2번 미분시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고. 이 파트 때문에 나오게 된다고. 위치에 관한 걸 너희들한테 3차 함수식으로 주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서 사실 거기서부터 깨졌어. 그 전까지는 문과애들한테 무조건 변곡점이라는 거 단어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계도 함수 2번 미분 무슨 개소리예요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아예 그냥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문과애들은 2번 미분에 대해서 아예 변곡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 근데 수능 완성에서 처음 나왔거든. 이제 XT에 대한 식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뭐 X가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힌트는 주긴 줬어. 그러니까 미분시키면 속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미분시키면 가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힌트를 주긴 했지만 어쨌건 문제에서 처음 다룬 거란 말이야. 이게 그 파트야.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도 지금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XT에 대한 게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T에서 운동방향 바꿨고 T 플러스 2일 때 가속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이것도 사실은 이계도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익숙하잖아. 그냥 단어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잘 들어봐. 봐봐 얘들아. XT에 관련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상 나와 있다. 이 XT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운동 방향이 바꾼다. 그럼 바로 우리는 뭐를 찾는다? 극대국소를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잠깐 VT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어. 날 봐 이제. VT에 관련된 그래프가 이렇게 샹샹샹 나왔어. 그래서 갑자기 너희들한테 운동 방향이 바뀐 걸 물어봤어. 뭘 찾아야 돼? 근을 찾고 그 근의 좌우에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원함수일 때도 그랬었잖아. fx가 있으면 f'x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먼저 찾으냐면 f'x는 무조건 함수값이었어. 함수값이 양수냐 함수냐 0이냐 양수냐 함수냐 0이냐 이걸 가지고 극대극소를 판별을 했었단 말이야. 그 과정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운동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바로 그냥 극대극소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걸 바로바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건 그것 때문에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문제 한 문제 몇 번이었지? 26번이요? 20. 네. 26 맞습니까? 네. 아 오케이.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26번 같은 경우에 충분한 너네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26번도 얘들아 문제가 어렵지 않아 쉬워 그리고 다 풀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를 하겠어 26번 문제 딱 봐봐 드는 생각이 뭐가 있니? 또다시 하수와 고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보면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 저렇게도 풀 수 있지 난 이렇게 풀었는데 아니 끝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보세요 26번 보시면은 이것도 6월 모평이었었죠 보세요 fx가 뭐라고 나와있니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12라고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그리고 x가 어디에서 a에서 극소일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a 플러스 f의 a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봐봐 자 보세요 첫 번째 3등급 이하 마인드에 대한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그냥 저는 3등급짜리 애예요 전 이렇게 그냥 풀게요 라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런 문제들을 딱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뭐부터 하냐면 미분부터 먼저 해요 f'x는 어쩌고저쩌고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이거 미분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안돼 2등급 볼게요 2등급은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그래프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뭔가 보는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얘보다 훨씬 나아요 오케이? 1등급으로 가겠습니다 1등급 i는 얘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켰구나 그럼 그냥 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우리 알고 있는 거네 이거 기본꼴 그래프였었고 그냥 내가 항상 던져주던 거였었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x축 이렇게 딱 있고 y축 이건 그냥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그냥 숫자까지 암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x축이랑 만나는 값은 몇? 루트 3이랑 x축이랑 만나는 값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몇에서? 1에서 몇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에서 몇을? 플러스 2를 이렇게 갖게 되겠지 대충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좌편 1이고 여기 좌편 마이너스 2고 여기 좌편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좌편 2고 얘들아 이거를 니네한테 뭔가 미분을 시켜서 식을 구하러 하고 나온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문제를 이걸 딱 보자마자 나 이거 알고 있는 거야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2 이걸 그냥 생각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렇게 푸나 뭐 10초 15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 문제가 10개 15개가 쌓인다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들이 10개 15개가 있어 그래서 막 10초 20초씩 계속 단축시킬 수 있는데 그걸 애들이 안 하고 그냥 전 정석으로 갈 거예요 이거 정석으로 풀어도 시간은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마 제발 좀 알았냐? 알았지? 오케이.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너희들 이걸 생각을 했었어야 돼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2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달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까지 할 수 있냐 이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로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어야죠 그럼 넓이가 되면서 2분의로 되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될 거라는 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적어주세요 시작 봐봐 준킬러 쓸 수 있는 도구들 자체가 사실 많지가 않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준킬러 문제들 중에서는 어쨌건 미분이랑 적분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절대적으로 미분이 많아 그러니까 미분 문제들을 니네는 풀 때는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몇 개 없잖아 어차피 근거 계수 관계로 병호점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뭔가 접선이 주어지게 됐었으면 접한 점이랑 나머지 한 점 얘네가 주어지면 병호점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병곡 접선이 하나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나 뭐 미분시킨 그 도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병호점을 가는 거 그리고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있는데 원함수에 대한 값은 우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쨌건 빼버린 거에 대해서는 뭐 접하는 게 나온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차이 함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야 그리고 뭐 적분이 나왔어 넓이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공식들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3차 함수면은 중근을 갖게 되고 그리고 4차 함수면은
3주근을 갖게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뭐 적분 공식이 나왔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 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랑 여기를 갖고 여기를 갖고 1대 1대 1일 때 밑에 있는 넓이랑 위에 있는 넓이랑 같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봐봐. 지금 얘는 다른 거 됐고 4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들아.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x축이 돼 있는데 뭐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는 게 뭐 대충 이렇게 나와 있대. 그리고 그 점에서 접한 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어쨌건 x축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y축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식 자체를 읽자마자 너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봐봐. 여기 만난 교점이 있는데 지금 x가 몇일 때 만났니? k일 때 만났지? 여기 y가 몇일 때 만났니? k일 때 만났으니까 얘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y절편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근데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울기를 잡을 수 있겠고 y절편을 잡을 수 있게 되겠고 그럼 다시 얘를 L1이라고 놓고 얘를 L2라고 놓고 얘를 fx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당연히 fx-l1 fx-l2에 대해서 잡게 되면 어쨌건 접한 거 2점 나왔으니까 이거 2개가 중근으로 나오게 되고 어쨌건 접한 거 2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중근으로 나오게 되겠고 아니 이런 생각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거기를 떠나서 나 같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잘 봐봐라. 얘들아 잘 봐봐. 봐봐. 지금 얘랑 기울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를 더 이렇게 잡아넣어 볼게. 아무튼 그래서 만난 점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야. 기울기 이 새끼로 만난 점이 여기 지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만난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원래는 변곡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거지 같니? 하여튼 나와 있고 그리고 만난 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만난 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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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됐었겠지? 오케이? 근데 다시 잘 봐. 이제 빨간색으로 갈 건데 여기 만난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어놓았단 말이야. 그럼 걔랑 똑같은 이렇게 하는 데나 보게 된다면 어쨌건 간에 변곡점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로 만난 점으로 기준 따지면 잘 안 보일 텐데 그냥 대충 그릴게. 말하려는 의도만 그냥 알아채. 여기 하나랑 끝까지 내가 밑으로 여기 변곡점 하나랑 그리고 여기 만난 거 어디 있니? 여기 있니? 대충 이 정도 하나랑 그리고 위에서 만난 거 하나랑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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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갓기호로 한번 봐보자는 말이야. 원래 여기랑 여기였었는데 여기가 지금 K였었으면 여기는 그럼 몇 분의 몇 K가 되겠어? 3분의 2K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가 3분의 2K가 됐으니까 거기서 3분의 2K, 거기서 3분의 2K 더 봤으면 여기도 사실은 K 관련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사실 얘들아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아. 문제가 안 풀려도 되니까 계속 이러한 도구들을 계속 사용을 하려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요.